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미국에서 입국 비자 인터뷰 건수를 100만 건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 가기가 쉬워질 듯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서 물가 상승률이 20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40대 시절에 잠을 잘 자지 않으면 50대 후반에 가서는 노화가 3배 이상 뛴다고 합니다. 현재 금값이 최고치를 뛰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북한군의 철수를 위해서 미국은 열심히 중국을 설득 중이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 사실 내용 확인해 봅니다. 미국의 신발 브랜드인 크록스, 이 크록스를 학교에서 못 신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 사는 30대의 75%는 미혼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3명 중에 2명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30일 함께 출연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0월의 막바지입니다. 월말 걱정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나아가야 될 경제적인 부분들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힘내시라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또 좋은 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건강 먼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도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또 시간이 헛되지 않은 시간으로 남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국에 입국을 하는 우리 한국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비자 종류를 가지고 있죠. 관광 비자, 취업 비자, 종교 비자, 유학 비자, 또 주재원 비자. 그런데 미국의 비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수를 100만 건 확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 가기가 좀 더 쉬워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정부가 외국인의 미국 입국 비자 인터뷰 건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월드컵도 있죠. 그런 행사를 비롯해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비자를 제때 발급을 해서 미국의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29일 토니 블링컨 미국의 국무부 장관은 지나 러먼도 이 상무부 장관과 함께 미국 여행 관련 언론 발표를 통해서 이번 2025년도 회계연도, 자, 2025년도 회계연도를 언제부터 따질까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를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그러면 2026년도는 같은 달로 따지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미국 입국 비자의 인터뷰 건수를 전년도 대비 100만 건 %로는 8.7%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 비자를 발급했던 2024년도 회계연도보다도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겠다라는 의도가 됩니다. 블링컨 장관에 따르면 2024년도 회계연도에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건수는 1150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 방문 비자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10%가 늘어난 850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는 690만 건, 그때 이후에 최대라고 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미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여행하는 미국인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며 미국인을 위한 여권 발급 절차도 온라인 서비스의 도입도 발급 기간 단축 등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에 미국인에게 발급된 여권 수도 전년보다 50만 개가 늘어난 2,450만 개로 집계가 됐고요. 이 역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전 세계에서 비자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미국 비자. 그러면서 어렵다, 두렵다, 잘 안 나온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지나치게 많이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남미의 국가 중에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잘 사는 나라죠.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200%나 상승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0%도 아니고 200%. 아르헨티나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고 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가면 떠나죠. 나라를 떠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안에서는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죠. 왜? 살기가 힘드니까 도둑도 많아지는 거고 사람들이 각박해지죠.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0%를 넘어서면서 현지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활마저 포기하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현지 방송 C5N에 따르면 모이게르 컨설팅사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1%가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주말 문화인 아사도, 뭔지 아시죠? 소고기 바베큐를 말하죠. 여러분들 드셔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직 아사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즐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특히 61%는 가족과 연인과의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커피, 아이스크림이 58%, 과자가 56%, 음료수가 55% 이상 등 소소한 일상의 소비마저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군것질, 그리고 우리가 주전부리라고 하는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무려 50% 이상씩. 현지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상점의 매니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에 대비 매출이 50% 이상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라며 여름철을 맞아서 음료수 판매가 늘어나야 하는데 전년과 비교를 해서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힘드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제품의 대신에 저가 상품을 찾고 있어서 생수까지 저렴한 브랜드로 교체하고 있다라면서 사실 이 부분은 미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PB 상품이라고 그러죠. 브랜드 상품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 상품에 대해서 자기네 상품의 이름을 붙이거나 브랜드가 없이 내버리는 거. 많이 지금 선호하죠. 전기요금의 폭등으로 냉장고 2대 중에 한 대는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지난 8월에서 9월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를 했고요. 모든 유통 채널에서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전기가 단전이 되는 시간도 있고 또 에어컨을 털지 못해서 매장이 굉장히 더워서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참 힘듭니다. 200%라는 건 상상을 초월한 인플레이션의 상승폭 퍼센트인데 현재 아르헨티나의 소식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50대 후반이신 분들이 거울을 보시거나 친구들과 비교를 하거나 어디 모임에 나갔는데 내가 급 노화가 된 것 같다. 아유 주름도 많아지고 눈가 밑에 주름이 지글지글 늘어나고 목에 주름은 왜 이렇게 많은가. 얼굴의 피부는 왜 이렇게 안 좋은가.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40대 시절에 잠을 잘 자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나이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나이. 갑자기 저도 생각을 해보면 40대 때 이후에 지금까지도 저는 잠을 참 적게 잡니다. 하루에 한 4시간, 3시간을 자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요즘에는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잠을 많이 자지 않는 습관을 가져오고 하루에 시간이 참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년인 40대의 시기에 잠을 잘 자지 않으면 50대 후반의 뇌의 노화가 3년가량 빨라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년기 수면 건강이 뇌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중년일수록 수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팀이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에서 최근 게재한 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겁니다. 연구팀은 평균 나이 40세 성인 589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뇌 건강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연구를 시작할 때와 5년 후 수면 시간, 깊이 잠드는 정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잠에서 깨는 횟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낮에 졸림 정도 등의 수면의 질과 관련한 6가지 특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의 설문조사 결과 나쁜 수면 특성 답변 개수에 따라 실험 참가자들은 나쁜 수면 특성이 0에서 1개 있는 사람, 2개에서 3개 있는 사람, 4개 있는 사람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이후에 15년 후에는 뇌 스캔을 통해서 뇌 건강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 중간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평균 1.6세 뇌의 나이가 더 많았고, 즉 더 늙었다는 거죠. 높은 그룹은 평균 2.6세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6가지 수면 습관 중에서 나쁜 수면의 질, 잠들기 어려움의 문제, 수면 유지의 어려움, 이른 아침에 일찍 깨는 것은 모두 뇌 노화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5년 이상 경험하면 뇌가 더 빨리 늙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래전에 노인 되시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연장자, 시니어 이런 분들은 아침잠이 참 없어, 새벽잠이 참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뇌가 늙었다라는 소리였었던 소리겠네요. 그렇죠? 옛 성인들의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금값이 최고가에 지금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이 또 오른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죠.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금 매수세를 부추겼고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 금 사재기, 인도에서도 금 사재기도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현지 시각 2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금 현물은 장 초반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2,772달러 42센트를 기록한 이후에 미 동부 시각 오후 2시 17분 기준으로서 온스당 2,769달러 25센트로 1% 상승을 했습니다. 금 선물은 0.9% 상승한 2,781달러 1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은 금, 통상적으로 저금리 시기에 수요가 늘어나며 당연하죠. 금리가 낮으면 금을 많이 사죠. 시장 변동이 높을 때에는 위험 회피 수단으로 여겨지는 금. 그런데 다음 달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다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도 금값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고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금반지로서 돌반지, 백일반지 안 하죠. 잘.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북한군의 철수를 위해서 미국은 열심히 중국을 설득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최전선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몇 시간 전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29일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의 압박에 나서주세요 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미국은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도 중국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에 관련 당국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중국의 개입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껄끄럽죠.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조인이 되면서 중국이 중간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약간 외톨이를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나서서 북한군 그냥 퇴각하세요. 참전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한들 말을 듣겠냐 이거죠. 국정원, 한국의 국정원은 지난 29일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북중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라며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도 볼 수는 없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파병 사실을 중국에 통보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들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집에 신발장에 하나쯤은 있는 이 크록스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발 브랜드 중에 하나이죠. 크록스. 그런데 미국에서 학교에서 못 신게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왜?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에서는 금년 여름에 이 크록스가 더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록스 신발 앞에다가 캐릭터들 같은 거 이렇게 매치시키고 끼워 넣고 뭐 이렇게 하고 다녔죠. 사실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신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입니다. 병원에서 오랜 동안 일을 하다 보면 발이 땀을 배출시키지 못하니까 이 크록스들을 많이 신죠. 미국의 신발 브랜드 크록스가 최근에 몇 년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수십 개 학교가 학생들의 크록스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29일 폴춘, 블룸버그 등은 미국의 조지아, 플로리다주 등 최소 12개의 주, 수십 개 학교가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에 크록스를 신는 것을 금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한 초등학교는 안전상의 이유로 크록스 착용을 금지하고 학생들에게 앞이 막힌 신발을 신도록 하는 복장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의 한 중학교는 항상 안전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 앞이 트인 신발, 실내화, 샤워용 슬리퍼는 금지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슬리퍼 많이 신고 다닙니다. N으로 시작하는 슬리퍼, A로 시작하는 슬리퍼, 줄이 쫙쫙쫙 가 있는 신발 많이 신죠. 모든 신발은 뒤꿈치의 끈이나 뒷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크록스는 절대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거죠. 크록스는 Z세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언제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도의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Z세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알파 세대라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인가요? 모르시죠?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알파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알파 세대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는데 기억 안 나시죠?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 즉 14살 정도 되는 세대. 미국의 유명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가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크록스는 최근에 몇 년간 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 10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왔다라면서, 그러나 부모들과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크록스 착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유는 딱 하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들 중에서 3명 중에 2명입니다. 그럼 퍼센트로 75%죠. 미혼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30대의 절반 이상이 결혼하지 않는 미혼 상태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요즘에 부모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죠. 일단 살아봐. 동거도 괜찮아. 결혼 뭐하러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 실컷 놀다가 가. 요즘 세상에 결혼 일찍 해서는 고생밖에 안 해. 뭐 이런 얘기들 하죠. 특히 서울에 사는 30대의 미혼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확대 공표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11월 기준 혼인율과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의 미혼율은 51.3%였습니다. 시도별 30대 미혼율은 서울이 62.8%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34.4%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30대 남자 미혼율이 68.3%로서 여자는 57.2%인데 남자가 미혼율이 더 높았고요. 세종시의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전 연령 64.8%, 30대가 63.7%, 40대가 84.6% 등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18세 이상 한국 사람들 중에서 4,294명 1,000명인데 미혼 인구는 1,267만 5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9.5%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그 인구와 사별 인구 또 이혼 인구는 각각 2,432만 1,000명으로서 56.6%, 13.8%라고 합니다. 남자의 미혼율은 34.2%, 여자는 24.9%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미혼율은 남녀 모두 20대 이하가 가장 높았고요. 유배율의 경우 남자는 70대 84.5%, 여자는 50대 77.7%에서 높았습니다. 유배우율이 뭐냐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우자가 있는 비율입니다. 이런 한자 단어들은 좀 없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제는 좀 없어서 한국어로 돼서 젊은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단어가 좀 나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환율이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입 물가에 대한 폭등의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좋다, 나쁘다, 싫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로 엇갈리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환율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 한국에서 역이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거소증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 한국에서 단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럼 환율이 상승을 하면 미국이나 해외에서 가지고 오시는 돈으로 생활하셔야 되는 경우에 정말 안 좋죠. 하지만 반대로 수입이나 물가에 있어서 또 수출을 하는 사람들, 또 무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죠. 환율이 약 한 달 만에 80원가량이나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덩달아 뛸 전망입니다.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수입품 가격 전반이 되레 오르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중동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불안도 안심하기 어렵고요. 30일 한국의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9일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386.5원을 기록했습니다. 9월 말에는 주간 거래 종가가 1307.8원에 불과했는데 약 30일 만에 환율이 무려 78.7원이 오른 겁니다. 환율이 크게 뛰면 수입 물가에 미치는 압력이 커지죠. 수입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많죠.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뭔가요? 환율과 국제유가입니다. 두 개 다 지난주까지 평균 환율은 9월 대비 1.6%가량 오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뛰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죠. 그래서 수많은 수입 품목의 가격 자체가 상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환율 상승분 대부분은 어떻게 되겠나요? 그대로 수입 물가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릅니다. 이번 주 들어서 환율 상승 움직임이 더 거세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압력은 최근에 더 커졌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안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환율은 쌍방이 열려서 1,400원대가 위험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유는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일본 정치 불안과 엔화 약세로 인한 원화 동조, 중동 불안 심리가 불러오는 안전자산, 즉 뭔가요? 달러나 금이죠. 선호 등의 불안 요인이 질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내용들, 경제의, 정치의, 또 상식과 시사에 관한 내용 많은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늘 도움되시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늘 시간 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더 멋진 영상, 더 필요한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